목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어제 오바마 연설 생중계 보셨습니까? 이제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 장중에 한국경제TV에서 그리고 제가 생중계를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장중 오전에 그 바쁜 시간에 왜 오바마 연설을 그렇게까지 보여드렸냐면요.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진짜 지금 수세에 몰려있기 때문에 어제 진짜 독한만 먹고 나와가지고 뭐 시리아를 못 치면 내 성을 갈겠다 아니면 아예 그냥 알 아사드가 사실은 내 이복 동생이다 이런 완전 막장 드라마 폭탄 선언을 만약에 하면은 우리 정치가 진짜 출렁할까봐 이걸 체크하자는 거였는데 그야말로 오바마 대통령 혼자만 긴장하고 흥분하고 좀 뜨뜻미지근한 내용으로 끝이 났죠. 여기에 대한 미국 현지 평가를 보시죠. 어제 연설 이후에 이제 바로 긴급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CNN하고 ORC에서 어제 오바마 대통령 연설에 대한 이제 평가를 물어봤죠. 근데 아무리 연설의 달인이라고 불리우는 오바마지만 어제는 좀 긴장 초조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밤 9시였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켜본 대중들은 연설 직후 여론조사에서 평소에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이 평가는 상당히 좀 높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매우 좋았다 35%, 그냥 좋았다 34%, 약간 부정적이 22%, 매우 나빴다가 8%로 나왔습니다. 아니 매우 좋았다 35%이 정도면 됐지 않냐고 이제 하실 수 있는데요. 그동안의 역대 평가는 오바마 대통령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설의 달인이기 때문에 53, 52, 48, 68 이렇게 계속 나왔었거든요. 자, 사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제 이 연설과 시리아 공격에 대한 명분이 점점 줄어들수록 시장에서의 리스크는 감소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제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공격에 대해서 확실한 이 설득이 됐냐. 이제 이 국민들이 봤을 때, 진짜 저 시리아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라고 느꼈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47%가 그렇다. 이것도 높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니다가 더 높네요. 50%. 모르겠다는 의견은 거의 3%로 완전히 소수 의견이었고요. 이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어제 연설은 적어도 시장 관점에서는 친시장적, 그리고 시리아 공격에 대해서는 약간 실패작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어제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보고서 CNN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오바마가 시리아를 치려면 5대 과제가 남았다. 흔히 얘기하는 투도 리스트인데요. 구체적인 계획 수립, 이게 일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이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 자위권으로 시리아를 칠 수도 있었는데 이미 그건 시점이 좀 지나버렸고요. 의회에 신임을 묻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 국민들하고 오바마 대통령 자위권 사이에 의회가 끼어들어 있으니까 의회를 설득하고 압박하는 작업이 계속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설정이 되면 이제 다음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우리 증시에도 좀 어느 정도 불확실성 제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어제 연설을 통해서 대국민 담화로 국민들을 설득했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상하원 양당의 입장 표명을 해달라. 그러면 난 그걸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으로 인해서 무고한 피해자가 더 생기기 전에 다음 주 금요일에는 일단 내가 가부 간의 결정을 하겠다든지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엔과의 역할 분담, 이것도 이제 조사권을 누가 갖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처분이나 아니면 행동을 누가 하느냐 하고 지금 미국 정부하고 유엔하고 이제 이 줄다리기가 있는데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기왕 이렇게 시리아를 쳐야 된다라고 나왔으면 강경 노선을 고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제안대로 시리아 화학무기 처리는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 위탁을 하되 미군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제 요게 좀 약간 물음표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데 대해서는 밀고 가려면 끝까지 밀고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는 이제는 지금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기가 지금 힘들어진다. 점점 이렇게 보내는 거죠.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요즘 환절기라서 감기 환자들도 많고요. 저조차도 일단 지금 코가 맹맹하고 좀 이런 상태인데요. 사실 연준 의장도 지금 환절기죠. 그야말로 이제 교체 시기가 앞당겨 오고 있는데요. 내년 1월 31일이 버냉키 연준 의장 이제 임기 만료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죠. 그리고 현재 UC 버클리의 교수 겸 차기 연주회장 하마평에 올랐다가 본인이 고사했던 크리스티나 로머,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그리고 현재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 조셉 스티글리츠 등등 미국의 이 명문대 경제학과 교수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우리는 제넷 옐런을 차기 연준의장으로 지지한다. 그녀의 학문적 업적과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고 본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밑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끝도 없고요. 계속 나도 지지한다 사인, 나도 지지한다 사인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봤더니요. 200명 이상의 교수들이 제넷 옐런을 지지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제목이에요. 경제학자 200명 이상이 제넷 옐런을 연준의장으로 추천했다. 라는 제목 지금 자막에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누가 봐도 좀 사실 레리 서머즈가 유력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경제학자들 들고 일어나서 200명 이상이 연준의장 후보로 제넷 옐런을 우린 지지한다. 근데 CNN 머니 보니까 또 300명 이상이 또 그렇다. CBS 보니까요. 350명 이상이 또 그렇다. 이거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CBS 보실까요? 지금 CNN 머니 자막이고요. 350명까지 지금 현재 늘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지금 제넷 옐런의 붐이 일고 있다. 근데 요것도 역시 연준의장이 하마평 그리고 연준의장의 인선 레이스에 있어서 좀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번 주 목금 다음 주 월화 지금 이제 4거래일 남았는데요. 이 동안의 해외 증시하고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추석 연휴를 우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할리데이 리스크라고 하죠. 만약 그 추석 연휴 동안에 FMC에서 양적 완화 축소가 큰 폭으로 나오거나 시리아 공격이 개시되거나 이럴 경우에 대비하지 않은 뜻에서 외국인들의 이제 대량 매수세가 나오면서 현금 확보 경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많이 올라온 이 한국 증시의 역시 주도 세력은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런 데 좀 예민하게 보자는 건데요. 제넷 옐런이 어쨌든 이렇게 힘을 받고 있다는 내용 보셨고요. 다음으로 이제 니온 게이자이 신문 보실까요? 일본의 7, 8, 9월 그러니까 3분기 기업 심리지수가 15.2를 기록해서 지난 2분기 5.0에 비해서 3배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런 동시에 4년 내 최고를 기록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단칸지수라고 부르죠. 한자로는 단관이에요. 단기 관점으로 이제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 단칸지수가 사실은 증시에 대한 민감도도 최고고요. 일본의 대표적인 경기 심리지표인데 이것도 역시 급등할 것이다. 10월 3일날 이게 나오는데요. 이런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게다가 단칸지수는 2020년 도쿄올림픽 발표된 이후에 이제 집계가 될 거기 때문에 더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업 심리지수가 저렇게 지난 분기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MSCI 한국증권에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외국인들 투심은 이제 62선, 다시 얘기하면 코스피 2000선 중반까지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런 투심으로 나와 있고요. 외국인 연일 순매수 행진이죠. 개인이든 기관이든 팔려면 팔아라. 다 받아주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외국인 이 매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한번 사기 시작하면요, 한 15거래일 연속 순매수. 한번 팔기 시작하면은 10거래일 연속 순매도 이렇게 줄매도의 성격이 짙은데요. 어쨌든 외국인들의 시간은 저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중국 경제 턴어라운드가 확실하다. 일본 경제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계 운용사들이 운용하는 이 펀드 중에서 해외 투자 펀드에 아시아 바스켓이 있거든요.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얼마씩 이제 브레이크다운을 주느냐 이건데 이게 다 같이 파이가 커질 것이냐 아니면은 한국 증시를 일단 조기에 많이 올려놓고 들어 올려놨지만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일본 비중을 키우면서 한국 주식의 비중을 축소하느냐 이제 요거를 지켜보시는 게 하반기 외국인들의 투심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FMC 양적 완화 축소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이제 여기서 결정이 된다. 근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그냥 그야말로 단기 관점으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심은 2000선 초중반까지는 올라가 있다. 2030까지는 외국인들의 투심이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유기였습니다.